바이솜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뛴 분데스리가 최고의 라이벌전, 역사적 순간의 경기 보셨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은 김민재 선수가 선보인 엄청난 모습에 또 한 번 감탄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경기는 다른 경기도 아니고 독일 최고의 라이벌전, 이름하여 데어 클라시커라 불리는 뮌헨과 도르트문트 간의 엄청난 경기였고, 이번에 그것을 처음 경험하는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인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지난 포칼컵에서 3부 리그팀 자르브리켄에게 충격패를 당한 이후의 경기였기에 뮌헨은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에 대하여 투헬 감독이 공식적으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기에 김민재 선수 개인적으로도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죠. 투헬 감독 자신도 현재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서 라커룸 장악이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와중에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에 대한 공개적 지적이 나왔던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좋게 해석하자면 김민재 선수를 누구보다 원했었고 평소에도 아끼는 투헬 감독이기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면에서 높은 기대치만큼 더 분발해달라는 의미였다고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그런 투헬 감독도 바이에른 부임 이후 최고의 경기였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공헌한 김민재 선수를 칭찬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팀 간에 매우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도르트문트는 굴욕적인 4대0의 대패를 당하자 현지에서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반면 뮌헨 소속으로 이 데어 클래시커에 처음 도전하는 두 명의 선수, 해트트릭을 해버린 해리 케인과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인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는 이것이 그들의 첫 라이벌전이 아니라 마치 이것을 10년은 경험해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둘은 그 정도의 노련함과 엄청난 실력으로 도르트문트 파괴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지 매체 아벤차이퉁 뮌헨은 김민재 선수에게 매우 높은 평점인 2점을 부여하면서 극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김민재는 중앙으로 침투하는 도르트문트 선수들을 상대로 매우 강했고 정말 침착하게 플레이하였으며 포지션 플레이, 즉 위치 선정에서도 매우 자신감 있고 세심함을 선보이는 그야말로 완전히 압도적인 플레이를 펼쳤다면서 이전 경기에서의 부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무난한 평점인 3점을 부여하면서 상대팀의 공격수 풀크루그를 파트너인 우파메카노와 함께 완전히 지워버렸다 평가하였는데요. 지금은 도르트문트의 공격수이지만 그가 브레멘 소속일 때 상대해본 바 있는 풀크루그를 첫 대결에서보다 더 압도적으로 제압했다는 것이 조금 통쾌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또한 기사는 김민재 선수가 오늘 볼 경합에서 안정적이었고 위치 선정이 탁월했으며 상대팀 공격수들의 초반 슛들을 2번이나 막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평가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현대 축구의 중앙 수비수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지능적인 움직임, 바로 이 위치 선정에 대한 칭찬들을 많이 받은 김민재 선수였는데요. 일명 세상에서 가장 공격적인 수비수로서 한 발 앞서가는 지능적인 능력이 평가받는 것이죠. TG 역시나 오늘 김민재 선수에 대한 개별 평가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사는 김민재가 오늘 골키퍼 노이어와의 호흡과 2개의 롱볼 등으로 눈에 띄었지만 언제나 필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김민재의 발과 머리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평가하였는데요. 아직까지는 호흡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 골키퍼 노이어와 경기 중에 많은 대화를 하고 심지어 노이어가 김민재에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상 상태임에도 골도 넣고 멋진 경기를 선보인 우파메카노와 함께 파트너로 뛰느라 평소보다 더 힘들고 더 지능적이었어야 했던 우리 김민재 선수는 이를 정말 잘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투헬 감독이 김민재 선수가 실수 한두 번 했다고 공개적인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후반 86분에 있었습니다. 우파메카노까지 교체되고 도르트문트라는 위험한 상대를 대상으로 유일한 중앙 수비수로 남아 최선을 다해 막던 김민재 선수가 후반 86분경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경기 중 스스로 근육 스트레칭을 하면서 버티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포착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근육에 무리가 와서 근육이 올라왔다는 증거인데, 여기서 더 김민재 선수가 위대해 보였던 부분은 그런 통증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도르트문트의 위협적인 장면에서 온몸을 날리는 슛블락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3일에 한 번씩 이어지는 리그 경기, 컵대회 경기, 챔피언스 리그 경기까지 단 한 경기도 쉬지 못하고 자신을 갈아넣고 있는 선수에게 리더십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는 감독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경기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케인이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도르트문트가 뭘 어떻게 추격 한번 해보려고 할 때마다 혹은 분위기를 바꿔보려 할 때마다 그들을 벽처럼 막아선 김민재 선수야말로 소리 없는 영웅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민재 선수가 역사적인 라이벌전에서 침착하게 완벽한 경기를 선보인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경험치였을 것인데요. 김민재 선수는 이전 소속팀 페네르바체 시절 이스탄불 전체를 뒤흔든다는 갈라타사라이와의 이스탄불 더비를 경험한 바 있고, 이후 나폴리 소속으로 뛸 때는 이탈리아 남부와 중부의 자존심을 걸고 벌어지는 나폴리와 AS 로마 간의 태양의 더비를 경험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라이벌전들을 경험하면서 유서 깊은 라이벌전에서 어떤 경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김민재 선수의 과거 소속팀들에서는 아직도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전 소속팀 나폴리에서는 지금 김민재 선수의 유럽 데뷔를 이끈 감독을 불러다가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나폴리 1926은 페네르바체 감독으로 김민재 선수를 처음 유럽에 알린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아시아 선수로 선정된 김민재를 발견하고 그를 페네르바체에 추천했던 것이 기쁘냐는 질문과 김민재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기술적 특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페레이라 감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민재는 세련된 기술과 속도,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결합되어 거의 항상 경기 중에 벌어지는 다음 장면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김민재가 다른 수비수들과 구별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는데요. 기술적, 전술적 측면을 넘어 내가 김민재를 정말 좋아하는 점은 그의 성격과 공을 관리하는 능력,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위험을 감수하려는 열망이다. 또한 그는 중국 상하이 감독이었을 당시 김민재를 처음 보자마자 깜짝 놀랐었다면서 그가 놀라운 점은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있는 선수라는 점이라 극찬하였는데요. 그는 김민재는 기꺼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선수이며 그가 처음엔 페네르바체에서 그리고 나폴리에서 지금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플레이하고 있고 그의 주변에는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있기에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바이에른 뮌헨 이적에 대한 평가로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은 리그 우승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팀이지만 챔피언스 리그 우승 기회를 줄 수 있는 팀이며 김민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신의 가치를 올릴 것이며 바이에른 뮌헨에 머무는 것을 넘어 항상 자신의 발전과 타이틀 획득 및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보장하는 클럽으로 향할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더 상징적인 팀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어쩌면 흰사자 군단이라 불리는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를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김민재라는 선수가 세계적인 팀에 있다고 하여 그 현실에 안주할 선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선수라는 점을 언급한 것일 텐데요. 기사의 말미에 나폴리 매거진은 참 애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건 바로 김민재가 나폴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페레이라 감독은 나폴리는 글로벌 클럽이고 오랜 역사가 있고 마라도나가 뛰던 클럽이며 지금도 잘하고 있다면서 김민재의 결정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가 나폴리로 돌아간다면 자신도 그것을 기뻐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참 잘 피해간 느낌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 유럽 최고의 선수를 선정하는 발롱도르에서 전체 순위 22위에 올랐던 김민재 선수인데 여기에서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우에스트 프랑스는 발롱도르 투표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서 각국을 대표하는 기자단 투표로 이루어지는 이 발롱도르에서 핀란드의 기자는 김민재가 무려 4위에 올라야 할 선수라고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축구 좀 제대로 볼 줄 아는 기자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지만 김민재 선수가 월드 클래스로서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신체적 한계까지 오는 상황을 변명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며 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번 증명해내고 있는 김민재 선수는 이미 위대한 선수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